아, 안 들려? 핥으라고! 네가 감히 내 옷에 이 천박한 국물을 튀겨?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짙은 붉은색 김치 국물이 뱀처럼 기어나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그 위를 비추자 마치 범죄 현장의 핏자국처럼 기괴한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비릿하고 매콤한 냄새가 명품 향수 냄새가 가득하던 백화점 지하 식품관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 놓았습니다. 날선 목소리가 매장을 울렸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코트를 입고 손가락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운 여자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지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두 손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짚은 채 잘게 떨리고 있었고 방금 전가해진 매몰찬 손찌검에 왼쪽 뺨은 이미 검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저희 어머니가 저 먹으라고 싸주신 거라. 지수가 울먹이며 바닥에 흩어진 반찬 통 조각들을 주우려 하자 여자의 구두가 지수의 손등을 가차없이 짓밟았습니다. 콱직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지수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여자가 이 백화점의 VIP이자 내노라 하는 기업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매장 팀장조차도 빨리 사과하고 핥으라면 핥아라며 등을 떠밀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매장 구석 악취가 난다며 모든 직원이 외면했던 낡은 의자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흙먼지가 잔뜩 묻은 운동화, 그리고 기름때가 찌든 낡은 점퍼. 누가 봐도 길을 잘못 든 노숙자처럼 보였던 그 노인이 마치 바다의 파도를 가르듯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수가 건네주었던 따뜻한 물 한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지수 앞에 멈춰 서서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아나무인으로 날뛰던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 같은 서슬퍼런 안광이 여자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 손, 다시는 못 휘두르게 해주마. 이 건물이 누구 건지 잊었나 본데. 낮지만 묵직한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노인의 목소리에 매장 전체가 소름 돋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여자가 비웃으며 입을 때려는 찰나 노인은 입고 있던 누더기 점퍼를 거칠게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명품 수트와 가슴에 빛나는 금빛 엠블럼이었습니다.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지수는 어쩌다 이 지옥 같은 백화점의 중심에서 무릎을 꿇게 된 것일까요? 4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막힌 인연의 서막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수의 하루는 남들이 깊은 잠에 빠진 새벽 4시부터 시작됩니다. 낡은 빌라촌의 좁은 창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들어올 때면 그녀는 이미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불을 지핍니다. 병든 어머니를 위해 신선한 나물을 무치고 갓 지은 밥냄새로 집안을 채우는 것이
지수에게는 유일한 행복이자 책임이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이 못난 애미 때문에 내가 고생이 너무 많구나. 침대에서 겨우 몸을 일으킨 어머니가 거친 기침을 내뱉으며 말할 때마다 지수는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 백화점에서 일하잖아. 거기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데. 나 오늘도 화이팅하고 올게. 하지만 지수가 마주하는 현실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백화점 지하 식품관의 시식 코너. 하루 종일 서서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싫은 소리를 들어도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을 기계처럼 내뱉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손님들은 지수의 앞치마를 보며 마치 벌레를 보듯 피하기 일쑤였고 실적을 압박하는 팀장은 틈만 나면 지수의 외모나 신분을 비하하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수는 견뎠습니다. 계약직 사원이라는 꼬리표가 언제든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한 달 뒤면 돌아올 집세. 지수에게는 자존심보다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백화점 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식품관 안은 비를 피하러 들어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매장 구석, 비에 젖어 눅눅해진 옷을 입고 떨고 있는 한 노인이 지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 소매는 다 해져 있었고 손에는 다 찌그러진 캔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디서 냄새나는 노숙자가 들어온 거야? 보안팀 불러.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눈총을 뒤로하고 정수기로 달려가 따뜻한 물 한 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점심 도시락을 꺼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많이 추우시죠? 이거 좀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저녁에는 더 춥다는데. 여기 물도 따뜻해요. 노인은 지수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익숙해진 그에게 지수의 따뜻한 손길은 마치 잊고 있었던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지수는 노인의 떨리는 옷소매를 직접 여며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속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아침에 직접 만든 거니까 맛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넨 그 따뜻한 물 한 잔과 반찬 한 조각이 훗날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노인은 말없이 밥을 씹으며 지수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깊게 팬 주름진 눈가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선행을 베푸는 지수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노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지켜보던 팀장이 독사 같은 눈빛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지수, 내가 지금 여기가 자선단체인 줄 알아? 팀장의 날카로운 꾸짖음이 지수의 등 뒤를 때렸습니다. 지수의 고난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수를 향해 다가오는 팀장의 발소리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독사의 움직임과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지수의 성실함을 가식이라 치부하며 괴롭히던 그에게, 노숙자에게 물을 떠다주는 지수의 선행은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팀장은 지수의 앞치마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주변 손님들이 다 들으라는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지수 씨, 제정신이야?
여기가 무슨 무료 급식소인 줄 알아? 이 노인네한테서 나는 악취 때문에 명품 사러 온 VIP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잖아. 당장 내쫓지 못해? 지수는 겁에 질린 눈으로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지수가 건넨 도시락을 손에 쥐고 당황한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지수는 노인의 앞을 막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시 쉬어 가시는 것뿐이에요. 물 한 잔 드리는 게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제가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내가 뭘 정리해? 너 같은 계약직 하나 때문에 우리 매장 이미지가 똥물이 됐는데. 팀장은 지수의 어깨를 밀치고 노인이 쥐고 있던 종이컵을 빼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엎질러진 물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지수의 눈에는 결국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식품관 입구 쪽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의 모든 직원이 긴장하며 허리를 90도로 굽히는 인물. 이 백화점의 실질적인 여왕이라 불리는 재벌가 며느리 한소희가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휘감은 명품과 거만한 표정으로 마치 지배자처럼 걸어 들어왔습니다. 팀장은 노인을 괴롭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수는 서둘러 바닥에 물기를 닦고 자리를 정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지수가 소중히 챙겨온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낡은 반찬통이 든 가방이 시식대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한소희가 지수의 매장 앞을 지나치려던 찰나 그녀의 화려한 코트깃이 지수의 가방을 툭 쳤습니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반찬통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안에 있던 붉은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국물 몇 방울이 한소희의 수천만 원짜리 명품 코트와 하얀 구두에 튀고 말았습니다. 매장 안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한소희는 자신의 구두에 묻은 붉은 얼룩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마치 오물을 본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은 지수에게 꽂혔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감히 이 천박한 냄새를 내 옷에 묻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리는 지수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수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당장 닦아드릴게요. 지수는 자신의 앞치마를 벗어 얼룩을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소희는 지수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더러운 손 대지 마. 내 연봉을 다 합쳐도 이 코트 단추 하나 못 사. 그런데 이걸 이따위 쓰레기 같은 김치 국물로 망쳐놓고 사과로 끝내. 옆에 서 있던 팀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지수의 뒷덜미를 눌러 바닥에 쳐박았습니다. 박지수, 당장 무릎 꿇고 제대로 사죄 안 해? 사모님 화 풀리실 때까지 싹싹 빌어. 지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시선이 가시처럼 지수의 몸을 찔러댔습니다. 명품 쇼핑을 즐기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인 양 지켜보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26살 꿈 많던 지수의 자존심이 백화점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돈을 벌어야 해요. 제발 일자리만은. 지수의 애절한 간청에도 한소희의 얼음 같은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한술 더 떠 바닥에 쏟아진 김치 조각들을 구두로 지그시 밟으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 좋아. 내가 이 오물을 그렇게 아낀다면 여기서 직접 핥아서 치워봐. 그러면 없던 일로 해주지. 사람들의 경악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리 잘못했다지만 사람에게 바닥을 핥으라니요. 지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들어 한소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매몰찬 손찌검이었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지수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안 들려? 핥으라고. 내가 감히 나를 기다리게 해? 지수는 뺨의 통증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수치심에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바닥에 김치 국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버텨야 했지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선을 넘으라는 요구에 지수의 영혼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내 구석에서 숨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인이 지수가 건네준 따뜻한 물컵을 손에 꽉 쥔 채 앞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가 소란스러운 매장 안에 기묘한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노인의 그림자가 무릎 꿇은 지수와 오만한 한소의 사이에 드리워졌습니다. 지수의 눈앞에 나타난 노인의 낡은 운동화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단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지수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있을 때 노인의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이 지수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만 일어나라.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소란스러운 매장 안의 소음을 단숨에 잠재울 만큼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멍하니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자신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던 그 힘없는 노숙자인 줄로만 알았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서린 기운은 지수가 평생 본 그 누구보다도 강렬했습니다. 한소희는 기가 찬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노인의 낡은 점퍼 소매에 묻은 얼룩과 헝클어진 백발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어디서 냄새나는 노인네가 감히 내 일에 끼어들어? 당신도 이 계집애랑 같이 바닥이라도 핥고 싶은 거야? 팀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와 노인을 밀치려 했습니다. 어르신, 노망나셨어요?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경비들 뭐해? 당장 이 노인네 끌어내지 않고. 팀장의 거친 손길이 노인의 어깨에 닿으려던 찰나 노인은 가만히 자신의 품속에서 낡은 지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런 문양도 없는,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위엄을 풍기는 검은색 카드를 꺼내 매장 매대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짐승에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법이지. 노인은 한소희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오만함을 가소롭다는 듯 비웃고 있었습니다. 한소희는 노인의 태도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장 이 노인네랑 이 계집애 다 경찰에 넘겨. 내 옷가, 내 정신적 피해 보상 다 받아내겠어. 이 백화점 본부장 불러와. 한소희의 고함이 매장을 가득 채웠을 때 멀리서 구두 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백화점의 총책임자인 본부장과 보안팀장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소희는 그들을 보자 기세등등하게 손가락질했습니다. 본부장, 당신들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거짓대가 매장을 휘젓게 놔둬? 하지만 한소희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본부장은 한소희가 아닌 누더기를 입은 노인 앞에 서더니 90도로 허리를 꺾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예고도 없이 어찌 이런 곳에. 저희가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매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한소희의 입이 떡 벌어졌고 지수의 목덜미를 누르고 있던 팀장의 손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인 본부장을 차가운 눈길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낡은 누더기 점퍼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가 점퍼를 벗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완벽한 핏의 맞춤 수트와 은은하게 빛나는 넥타이가 드러났습니다. 본사 직속 경호원 수십 명이 순식간에 노인의 뒤로 도열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나타나 노인을 호위하며 거대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노인은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백화점과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태성그룹의 수장, 한만수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지수의 반찬통 조각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본부장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본부장, 내가 이 건물을 지을 때 뭐라고 했나? 고객은 왕이지만 우리 직원은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나? 본부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았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이제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한소희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너, 내 아들이 이런 여자와 혼담을 오가고 있다고? 사람의 뺨을 때리고 바닥을 핥으라고 명령하는 이런 수준 낮은 여자가 내 가문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한소희의 안색은 이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이 직원이 먼저 실수를 해서 실수? 그래, 실수는 누구나 한다. 하지만 인격은 숨길 수 없는 법이지. 너는 오늘 내 건물에서 영원히 추방이다. 너뿐만 아니라 내 가문의 모든 사업체도 우리 그룹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될 거다. 회장의 선언은 곧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한소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지수를 누르고 있던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네, 매장을 관리하라고 앉혀놨더니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잔인한 법부터 배웠나? 자네 같은 사람은 우리 그룹에 있을 자격이 없네. 당장 해고다. 그리고 자네가 방관한 모든 갑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거야. 팀장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보안 요원들에 의해 끌려나갔습니다. 웅성거리던 관중들은 이제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인 것만 같아
그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회장은 지수에게 다가와 직접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수의 손에 묻은 김치 국물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손수 닦아내며 그는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아가야. 내가 너무 늦게 나섰지? 내가 나에게 건넨 물 한 잔의 가치가 저 여자의 명품 코트수만 벌보다 훨씬 귀하단다. 지수는 회장의 눈에서 낯설지 않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은 지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자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시간은 1986년 서울의 변두리 어느 시장 골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만수는 지금의 회장이라는 호칭과는 거리가 먼 실패한 사업가에 불과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전 재산을 날리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길거리로 나앉은 그의 손에는 단돈 10원짜리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은 채 한강 다리 위를 서성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두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지려던 순간 문득 코끝을 스치는 구수한 고기 국물 냄새가 그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홀린 듯 걸어간 곳에는 작은 천막을 치고 운영하는 시장통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장이 바로 젊은 시절의 박춘삼, 지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춘삼은 남루한 차림으로 가게 앞에 멍하니 서 있던 한만수를 보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가게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보쇼, 젊은 양반. 일단 들어와서 이거 좀 들고 생각하시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네. 춘삼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한만수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뚝배기 안에는 고기 건더기가 넘칠 듯 담겨 있었고 춘삼은 자신의 밥통에서 밥을 한 공기 가득 더 퍼주며 허허 웃었습니다. 한만수는 눈물인지 국물인지 모를 것을 삼키며 그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한 한 남자에게 건네진 마지막 구원줄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거 낼 돈이 한 푼도 없어요. 한만수의 떨리는 고백에 춘삼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돈, 나중에 많이 벌면 그때 갚으시오. 지금은 그냥 먹어둬야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설 거 아니오. 사람이 먼저지 돈이 먼저인가? 그날 밤 춘삼은 갈 곳 없는 한만수를 자신의 좁은 자취방으로 데려가 하룻밤을 재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춘삼은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던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한만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차비하고 다시 시작해 보시오. 당신 눈빛을 보니 분명 크게 될 사람 같소. 그 10,000원은 춘삼이 한 달 동안 국밥을 팔아 아끼고 아껴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한만수는 그 10,000원을 가슴에 품고 다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춘삼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막노동부터 시작해 작은 무역회사를 세우고 결국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성그룹을 일궈낸 것입니다. 하지만 한만수가 성공을 거두고 다시 그 시장 골목을 찾았을 때 춘삼의 국밥집은 이미 재개발로 인해 사라진 뒤였습니다.
춘삼의 행방을 찾으려 사방팔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춘삼은 마치 바람처럼 사라져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한만수는 평생 그 국밥 한 그릇의 빚을 가슴에 문신처럼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현재의 백화점 식품관. 한만수 회장은 지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춘삼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이 그의 딸인 지수에게서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노숙자 차림에 자신에게 건넸던 따뜻한 물 한 잔은 40년 전 춘삼이 건넸던 국밥 한 그릇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춘삼이, 박춘삼이가 자네 아버지였단 말인가. 그 고집불통이 결국 딸 하나는 보석처럼 키워놓았구나. 회장은 지수의 부어오른 뺨을 안쓰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주변의 비서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태성대학병원 원장에게 연락해라. 지수 양의 어머니 김영순 씨를 즉시 VIP 병실로 이송하고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해라. 비용은 한 푼도 아끼지 마라. 내 목숨값을 이제야 갚을 기회가 왔으니. 지수는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회장의 모습에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토록 위대한 분과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회장은 지수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내 아들이 지켜줄 것이고 이 아저씨가 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마. 너를 무릎 꿇린 이 백화점은 오늘부터 내 이름으로 운영하게 될 거다. 매장 안의 모든 사람이 경악했습니다. 한낱 계약직 직원이 백화점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까까지 지수를 괴롭히던 직원들과 팀장은 사색이 되어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한소희는 이미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 비명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지수를 데리고 백화점 중앙홀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지수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목격했습니다. 돈의 힘으로 사람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어려운 처지의 이웃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넬 줄 아는 이 아이가 바로 이 백화점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지수가 백화점 사장으로 부임한 첫날, 백화점 로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수에게 시비를 걸고 무시하던 정규직 사원들과 관리자들은 이제 그녀의 눈길 한 번에 사시나무 떨듯 떨며 복도 양옆으로 길게 도열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화려한 사장 전용 엘리베이터 대신 직원들이 사용하는 비좁은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품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지시사항은 모든 직원을 경악게 했습니다. 그것은 백화점 입구에 커다랗게 붙어있던 고객은 왕이다라는 문구를 떼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지수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한 문장을 새겨 넣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고귀한 가치다. 지수는 마이크를 잡고 전 직원이 듣는 가운데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백화점에서 고객의 무리한 요구에 무릎을 꿇는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직원의 인격을 짓밟는 고객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닙니다. 저는 매출보다 여러분의 미소를 먼저 지키겠습니다.
매장 여기저기서 억눌려왔던 직원들의 울음 섞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누르고 갑질을 방관했던 본부장과 인사팀을 소집하여 그동안의 부당한 계약직 처우와 갑질 사례를 전수조사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수의 오빠인 현수와 민수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오빠 현수는 그동안 동생의 고생을 몰랐던 미안함에 눈물을 훔치며 지수의 든든한 보좌관이 되어 주었고, 막내 민수는 백화점 내의 부조리한 시스템을 하나하나 잡아내는 감시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특히 민수는 하나뿐인 누나가 겪은 수모가 마치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처럼 느껴졌기에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지수의 경영 철학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지수의 개혁이 한창이던 그때 한소희의 아버지가 태성그룹 본사로 달려와 한만수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한소희의 갑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들 가문의 사업체가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고 태성그룹과의 모든 거래가 끊기며 파산 위기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제 딸년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가문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 회장은 냉정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자네 딸이 바닥을 핥으라고 했던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아나? 내 목숨을 구했던 은인의 딸일세. 자네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겼지만 나는 오늘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자네에게 똑똑히 보여주겠네. 결국 한소희와 그녀의 가족은 모든 재산을 압류당한 채 자신들이 무시했던 가난한 자들이 사는 변두리 옥탑방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명품 구두 대신 낡은 슬리퍼를 신고 시장통을 전전하는 한소희의 모습은 권선징악에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한편 지수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백화점 1층의 가장 목 좋은 자리에 명품 브랜드 대신 지역사회의 어려운 노인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과 정성 어린 반찬을 파는 상생 마켓을 입점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구심을 가졌지만 지수의 진심이 담긴 사연과 제품의 뛰어난 품질에 감동하여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의 매출은 오히려 전보다 30% 이상 급등하며 착한 경영의 성공 사례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태성대학병원의 VIP 병실. 지수의 어머니 김영순 여사는 한 회장이 마련해준 국내 최고 의료진의 집중 케어 덕분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앞에는 더 이상 눈물 젖은 앞치마를 두른 딸이 아닌 당당한 백화점의 주인이 된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게 다 꿈이 아니냐?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셨나 보구나.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은 지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전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이토록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수와 민수도 어머니의 침상 곁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만수 회장은 지수와 그녀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드디어 40년간 가슴을 누르던 무거운 빚을 내려놓은 듯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춘삼아, 이제 보고 있느냐? 내 딸이 내 아들 지훈이와 함께
이 거대한 성을 가장 따뜻한 곳으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 이제 정말 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마. 회장의 아들이자 지수의 든든한 조력자였던 지우는 지수에게 다가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지수의 아버지가 회장에게 건넸던 그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가 코팅되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수 씨, 이 돈이 태성그룹의 진짜 뿌리입니다. 이제 이 가치를 아는 당신이 우리 가문의 미래를 이끌어주세요. 지수는 그 10,000원짜리 지폐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준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백화점 광장에는 어느새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지수와 가족들, 그리고 한 회장은 활짝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뺨을 때리며 바닥을 할그라던 모진 세상은 지나갔고 이제 그들의 앞날에는 아버지가 남겨준 따뜻한 국밥의 온기 같은 행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의 숫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건넨 물 한 잔, 국밥 한 그릇의 진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지수의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도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